자,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차량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자, 이게 6년 만에 첫 선고가 나왔어요. 네, 6년 전 2016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서 가족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도 같습니다. 당시 일가족 5명이 산타페 차량을 타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 속도가 줄지 않으면서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에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차 안에 운전자 부부와 딸 그리고 손자 2명까지 이렇게 3대 5명의 일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숨졌습니다. 급발진이었다고 운전자와 유족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는데 기각되는 결과가 6년 만에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들 기억을 하시네요. 자,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6년이나 걸렸다. 아, 진짜 네. 사건 발생부터 첫 이 선고까지 6년. 원래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봐야죠.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이게 급발진 사고, 그러니까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혹시 차 많이 아세요? 저 잘은 모릅니다. 차 전문가도 이거 입증 못합니다. 아, 진짜요? 국가수도 입증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지난한 과정이 걸렸던 거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또 다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들 2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2년 지나고 바뀌고 2년 지나고 바뀌고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갱신되면 또 이 새로 또 일단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 전에 했던 기록들을 다시 검토해야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누적되다 보니 아이고. 1심 판단 나오는데 무려 6년이나 걸렸던 거죠. 자, 6년이나 걸린 재판, 이 사건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영상, 블랙박스 영상 보시죠. 차 와요. 아이고 이거 왜 그래? 아이고. 애기. 자, 이게 이 손주들, 그러니까 운전자가 할아버지였습니다. 외손주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애기 막 이렇게 좀 아무튼 저 운전을 하시던 그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상을 떠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한 수십 번 돌려봤는데, 백 기자, 약간 저도 이게 좀 급발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운전자가 몇 초 동안 사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제 애기 부르는 모습도 이제 들리는데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차에서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또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는데 RPM이 최고로 올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가족들은 엔진 결함으로 인한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또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2002년식 디젤 모델이었는데 고압 연료 펌프의 결함으로 무상 수리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경찰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을 했었네요, 초반에. 처음에 이제 경찰들이 판단하기를 실제적으로 그 차량이 달릴 때에 그 CCTV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가속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왔고, 만약에 브레이크 안 되면 혹시 옆에 사이드 브레이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당긴 적이 없다. 그래서 운전자가 과실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당시 국가수에서 사실은 급발진에 대해서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발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2002년도식 산타페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했는데, 동일하게 해봤더니 저렇게 사고 날 정도까지 주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운전 과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운전을 했고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사랑하는 딸이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녀가 있는데 무리하게 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보험 관계도 확인해 봤더니 보험도 특이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신 분이
또 택배도 했었고 운전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를 여러 가지 몰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정비도 잘 했었고 운전도 잘 하시고 가족을 태웠는데 무리한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운전자는 지금 이게 내가 잘못이 아니고 급가속이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아까 변호사님 말한 대로 급발진을 사실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아, 승현님 지금 영상이 나가는데 정말 저 순간 지금 저 행인도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그 순간에 그래도 그 피해는 또 막으셨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사실 차선이 끝차선으로 안 달렸으면 저 행인도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저분이 왜 저 제일 마지막 4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저 행인을 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차선을 안쪽으로 할 수 없고 바깥쪽으로 저 순간에 바깥쪽으로 딱 트는 순간 앞에 트레일러가 정차해가 있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 미국에서 굉장히 큰 보험금을 받았다. 이게 공익 신고를 하고 그 포상금을 받았다는 분이 이거와 동일한 산타페 결함으로 신고를 하셨는 거거든요. 아우, 진짜요? 이게 뭔가 하면 앞에 뭐 플랜지라는 좀 어려운 말 다 빼고 경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 이게 섞이면 자동차가 굉장히 급발진이나 행동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도 사고 나기 2년 전부터 아마 이 자동차에 대한 리콜을 진행을 했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이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에서 발생했는 게 아니라 전조 현상이 있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 보는 순간 조금 문제가 있는 차량으로 현대 이건 뭐 법원이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제가 뭐 현대자동차를 예.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입증의 문제로 결국 이게 보상을 못 받았는 건데 아쉽다라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내부에서도 안전상의 어떤 심각한 좀 품질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아, 그리고 백 변호사님이 아까 설명한 대로 차량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네. 그래서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재판부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이제 이 운전하신 분께서는 이 사고가 본인의 운전 미숙이나 운전 실수가 아니라 이 자동차의 결함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우리 경찰에서도 수사할 당시에 그냥 차량의 결함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운전 미숙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왔고 그러면 엑셀을 밟았겠지. 아, 그냥 그렇게 판단한 그러니까 거군요. 그거를 그러면 엑셀을 안 밟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이렇게 간 걸 입증해 봐인 거거든요. 예. 그걸 입증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이분께서 뭐 전문가 급가속 실험까지 해가지고 감증을 해서 했지만 저런 부분도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제가 참 궁금한 게 이런 사고가 터지면 과연 어떻게 이걸 입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거가 한쪽에 편중돼 있는 것. 그러니까 소위 현대자동차라면 이게 급가속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급발진이 아닌 걸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시스템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운전자한테 모든 걸 입증하라고 하는 건 증거 관계가, 그러니까 어느 쪽에 증거가 편중돼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판결을 보면서 듭니다. 자, 결국 이제 결론만 놓고 보면 재판부는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주는 셈인데, 지금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6년간 정말 그 어려운 지난한 법정 투쟁을 했지만 결국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까지 또 6년을 달렸는데, 예? 이긴다는 기약도 없이 또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또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항소하면 또 인지대만 한 5천만 원 정도 또 아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소송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증을 제 개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이나 감정 같은 것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사실 지금 이 운전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그 6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본인이 지금 스스로 오히려 자책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까지도 드는데, 물론 제가 급발진인지 혹은 이제 운전 미숙인지 저는 이제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만 이게 과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모든 개인에게 이 부분에 입증 책임을 모두 맡기는 현재 시스템이 맞는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